새벽 6시 번화가 한복판 은행 앞 구부정한 할머니가 낡은 손수레를 끌고 나타났다. 김순자 78세. 허리가 90도로 굽어 있어 고개를 한참 들어야 앞을 볼 수 있었다. 헤어진 운동화 때 묻은 앞치마, 그리고 시간이 새긴 주름투성이 손. 그녀는 상가들이 내다 놓은 박스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쓸만한 것들을 골라냈다. 아, 또 저 할머니 오셨네. 유리문 너머 김대리가 혀를 찼다. 매일 아침마다 저러시는데 은행 앞이 지저분해 보인다니까. 맞아요. 고객들도 뭐라고 하시던데. 특히 VIP분들. 창구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묵묵히 박스를 고르며 손수레에 실었다. 그때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은행으로 들어서며 중얼거렸다. 요즘 은행 앞에 왜 저런 분들이 매일 참. 직원들은 더욱 눈살을 찌푸렸다. 고객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저 초라해 보이는 할머니의 정체를, 그리고 곧 일어날 엄청난 반전을. 순자 할머니가 박스를 정리하며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내 확인했다. 낡은 녹음기였다. 오늘도 떠야지.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 눈빛에는 남모를 의지가 서려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듯한. 오전 9시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첫 번째 고객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고급 핸드백을 든 중년 여성들, 그리고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사업가지.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에 머물렀다. 은행 앞에서 여전히 박스를 정리하고 있는 순자 할머니였다. 저기 좀 보세요. 아침부터 저러고 계시네. 한 고객이 창구 직원에게 말했다. 40대 직장인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김대리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 진짜 골치 아프네. 그의 속마음이었다. 뭐라고 할 수 없다고요? 은행 앞이 이렇게 지저분해도요? 고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의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씩 시선을 던지기 시작했다. 순자 할머니는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는 척했다. 78년을 살아오며 겪어온 온갖 시선들에 이미 익숙했다. 가난하다고, 늙었다고, 볼품없다고 받아온 그런 시선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박스를 하나 들어 올리던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춰섰다. 무거웠다. 예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이 작은 수입마저 없으면 한 달 생활비가 모자랐으니까. 할머니, 젊은 은행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박미영, 입사 2년 차였다. 네.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박미영은 할머니의 눈을 제대로 마주쳤다. 맑고 총명한 눈빛이었다. 생각보다 또렷하고 지혜로워 보였다. 혹시 힘드시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박미영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정도야 뭐. 할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동시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자존심도 엿보였다. 정말 괜찮으세요? 박스가 꽤 무거워 보이는데. 평생 이런 일 해왔는데 뭘 고마워요, 아가씨. 할머니는 다시 박스를 들어 올렸다. 팔이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려고 했다. 미영아, 쓸데없는 동정심 부리지 마. 선임 직원 최 과장이 다가와 날카롭게 말했다. 그의 말투는 계산적이었다. 하지만 선배님, 할머니가 뭔가 뭐야? 저런 분들은 다 똑같아. 동정받으려고 하는 거라고. 그때 VIP 고객 한 명이 들어섰다. 명품 정장에 고급 시계를 찬 50대 남성, 정 회장이었다. 이 은행 관리가 이게 뭡니까? 정 회장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아침부터 거지 같은 사람이 앞에서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다른 고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순자 할머니에게 쏠렸다. 할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츠러들었다. 죄송합니다, 정 회장님. 김 대리가 허겁지겁 달려와 사과했다. 그의 목소리는 경박했다. 에이, 설마 매일 이럴 순 없잖아요. 조치를 하긴 뭘 조치를 해요. 매일 아침마다 이런데. 정 회장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맞아요. 은행 앞이 너무 지저분해요. 저런 분들이 계시면 분위기가. 고객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순자 할머니는 손수레를 끌며 천천히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그 뒷모습에서는 어떤 굳은 의지가 느껴졌다. 참아주는 거야. 지금은. 할머니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보여주겠어. 할머니. 박미영이 작게 불렀지만 할머니는 이미 멀어져 가고 있었다. 오후 3시쯤 되어서야 순자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은행 앞은 다시 깔끔해졌다. 아무튼 저런 분들 때문에 은행 이미지가 실추되는 거야. 김 대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맞아요. 다른 지점들은 이런 문제 없는데 우리 지점만. 직원들은 하나같이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바로 그 저런 분 때문에 자신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순자 할머니는 작은 공책에 뭔가를 적고 있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들었던 말들을, 받았던 시선들을,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은행 직원들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처음에는 그냥 불편해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대놓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아, 진짜. 또 오셨네. 김 대리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순자 할머니를 보자마자 내뱉은 말이었다. 더 이상 조심스러워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다. 대리님, 저 할머니 때문에 어제도 VIP 고객 2분이 불만 제기하셨어요. 신입사원 이주연이 보고했다. 그는 박미영과는 달리 완전히 선배들 편에 서 있었다. 그래, 뭐라고 하시던? 에이, 설마 다른 은행으로 옮기시겠어요? 김 대리의 얼굴이 굳어졌다. VIP 고객을 잃는다는 것은 곧 실적 하락을 의미했다. 이거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최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어. 그때 순자 할머니가 은행 입구 쪽으로 다가왔다. 오늘도 어김없이 손수레를 끌고 있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던 것이다. 실례합니다. 할머니가 은행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직원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네, 무슨 일이시죠? 창구 직원 한 명이 당황하며 물었다. 저, 계좌 개설을 하고 싶어서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다. 김 대리와 다른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설마 저 할머니가 돈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담긴 시선이었다. 아, 계좌 개설이요? 창구 직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다. 그 어조에는 미묘한 의심이 섞여 있었다. 내 통장을 하나 만들고 싶어서요. 그러시면 신분증이랑 도장, 그리고 초기 입금할 돈을 가져오셨나요? 직원의 태도는 여전히 냉랭했다. 다른 고객들에게 하는 친절한 말투와는 확연히 달랐다. 순자 할머니가 낡은 봉투에서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냈다. 총 5만 원 정도였다. 이게 전부세요? 창구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5만 원으로 계좌 개설하시겠다고요? 이번에는 김 대리가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에이, 설마 그 돈으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안 되나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김 대리가 말을 흐렸다.
그리고 주변 직원들과 다시 한번 시선을 나누었다. 그때 마침 VIP 고객 한 명이 들어왔다. 어제 불만을 제기했던 정 회장이었다. 아니, 이게 뭔 상황이에요? 정 회장이 순자 할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렸다. 저런 분이 은행 안에까지 들어와 있으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고객님. 김대리가 황급히 사과한 후 순자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죄송한데 계좌 개설은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떨까요? 왜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할머니가 차분하게 물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에이, 아무튼 다음에 오세요. 김대리의 어조는 점점 무례해져 갔다. 나도 고객인데 왜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고객이라고 하시는데. 김대리가 빈정거리듯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소액 계좌는 은행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고객은 고객 아닌가요? 박미영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미영아, 너는 좀 빠져 있어. 최 과장이 날카롭게 말했다. 정 회장이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쳤다. 아니, 이런 분들 때문에 정말 은행 이용하기가 불편해요. 맞아요. 여기는 그래도 제법 큰 은행인데. 다른 고객도 맞장구를 쳤다. 순자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다. 저도 세금 내고 사는 국민입니다. 권리가 있기야 하죠. 하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대리가 빈정거리듯 말했다. 그럼 언제 오라는 거죠? 아침에 오시면 안 됩니다.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하거든요. 이제는 대놓고 차별 발언이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신분증과 도장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때 할머니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뭔가 결심한 듯한, 그리고 차가우면서도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구나. 할머니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할머니가 나가자 직원들은 서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휴, 드디어 가시네. 앞으로는 아예 들어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박미영만은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보인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것은 포기의 눈빛이 아니었다. 오히려 선전포고 같은 것이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작은 원룸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바랜 사진들이 하나씩 과거를 증언하고 있었다. 첫 번째 사진. 1967년 20살의 순자가 남편 철수와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었다. 둘 다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지. 할머니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결혼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희망만큼은 가득했었다. 두 번째 사진은 1970년 첫째 아들 민수를 안고 있는 젊은 순자의 모습이었다. 민수야. 하지만 민수는 이제 미국에 살고 있었다. 10년 전 이민을 간 후 연락이 뜸해졌다. 어머님, 몸은 어떠세요? 지난달 며느리가 전화로 물었을 때의 기억이 났다. 응, 괜찮다.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민수가 나중에 연락드린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에게서 연락이 온 적은 없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였다. 세 번째 사진. 둘째 영희의 모습이었다. 영희는 서울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었다. 엄마, 돈은 안 부족해? 영희는 가끔 용돈을 보내주려고 했다. 하지만 순자는 항상 거절했다. 아니야, 괜찮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이 순자의 철칙이었다. 네 번째 사진. 1980년대 중반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순자의 모습이었다. 그때가 제일 힘들었지. 철수의 공장이 문을 닫은 후
순자는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 나가 채소를 사오고 하루 종일 시장에서 팔았다. 순자야, 미안하다. 철수가 술을 마시고 돌아와 중얼거리던 말이 기억났다. 뭐가 미안해. 우리 함께 힘내자. 5번째 사진. 1990년대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의 사진이었다. 대학은 꼭 보내야지. 순자는 아이들 교육비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다.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면서 장사를 했다. 엄마, 나 대학 안 가도 돼. 민수가 고3 때 말했었다. 무슨 소리야? 공부 잘하는 네가 대학을 안 간다니. 결국 민수는 명문대에 입학했다. 영희도 마찬가지였다. 또 다른 사진은 2000년 철수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었다. 순자야, 고생 많았다. 철수의 마지막 말이었다. 무슨 소리야? 아직 갈 때 아니야. 하지만 철수는 결국 그의 겨울에 세상을 떠났다. 순자는 혼자가 되었다. 7번째 사진. 2005년 아이들의 결혼식 사진들이었다. 이제 내일은 다 끝났구나. 하지만 실제로는 그때부터가 진짜 혼자만의 시간이었다. 마지막 사진. 2010년 시장 철거를 앞두고 동료 상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순자 언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글쎄, 뭐라도 해야지. 그때부터 순자는 폐지와 박스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조금씩 돈을 모았다. 하루에 몇천 원씩이라도 꾸준히 모았다. 78년을 살아오며 수없이 당했던 그 시선들. 할머니는 오늘 은행에서 받은 모멸감을 떠올렸다. 가난하니까 당연해. 늙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아니야. 더 이상은 안 돼. 순자는 서랍에서 낡은 통장과 변호사 명함을 꺼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저 김순자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죠. 곧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다. 다음 날 오후 순자 할머니는 다시 은행에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제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옷차림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손에는 서류가 든 깔끔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김대리가 할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렸다. 할머니, 여기 왜 또 오셨어요? VIP 상담 예약을 했거든요. 김대리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VIP 상담이요? 할머니가? 김대리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에이, 설마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본데요. 착오라니요? 할머니가 차분하게 물었다. VIP 상담은 최소 투자 금액이 있거든요. 김대리가 우쭐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얼마요? 5억 원 이상이요. 할머니께서 그 정도 되시나요? 김대리가 비꼬듯 말했다. 주변 직원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아, 그래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그럼 이걸 보세요. 할머니가 내민 서류를 김대리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었다. 하지만 서류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다. 강남구 일대의 상가 건물 세 채가 김순자 명의로 되어 있었다. 이게 진짜예요? 김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연하죠. 왜 가짜 서류를 가져오겠어요? 할머니의 담담한 대답에 김대리는 더욱 당황했다. 잠깐만요. 김대리가 서류를 들고 황급히 지점 장실로 달려갔다. 뒤에 남은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지점장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간 김대리가 헐떡거리며 말했다. 지점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박 부장이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저 박스 줍던 할머니가 VIP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뭐, 그분이 VIP라고? 박 부장의 눈이 커졌다. 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강남의 상가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계세요. 김 대리가 서류를 박 부장에게 내밀었다. 박 부장이 서류를 훑어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이런, 이분이 이렇게 큰 자산가였다고? 어떻게 하죠? 그럼 빨리 모셔야지. 뭘 하고 있어? 박 부장이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김 대리가 다시 달려나갔다. 로비에서는 순자 할머니가 여전히 차분하게 앉아 있었지만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이미 그녀에게 집중되고 있었다. 저분이 정말 VIP예요? 설마, 진짜예요? 아까 김 대리가 뭔가 서류를 보고 깜짝 놀라던데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박 부장이 직접 나타났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공손한 모습이었다. 김순자 고객님이신가요? 박 부장의 목소리는 갑자기 극존칭으로 바뀌었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박 부장이 직접 할머니의 가방을 들어주려고 했다. 괜찮습니다. 제가 들 수 있어요. 할머니가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박 부장이 할머니를 VIP실로 안내하는 모습을 본 직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진짜 대박이네.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한 거야. 특히 김 대리의 얼굴은 새파래져 있었다. 지난주에 할머니에게 했던 무례한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아침에 오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나? 5만 원으로 뭘 하겠냐고. 최 과장이 김 대리 어깨를 두드렸다. 이거 진짜 큰일 난 것 같은데. VIP실 문이 닫히자 로비는 완전히 난리가 났다. 진짜 VIP였다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이주현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고발당하는 거 아냐? 에이, 설마. 하지만 김 대리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한편 VIP실 안에서는 박 부장이 극진히 할머니를 모시고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할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아니면 커피, 물 한 잔이면 충분해요. 박 부장이 급하게 물을 따라드렸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저희 은행을 이용 안 하셨어요? 이렇게 큰 자산을 가지고 계시면서 박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용하려고 했죠. 지난주에도 와서 계좌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할머니의 말에 박 부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별일 없어요. 그냥 5만 원으로는 계좌를 못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박 부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리고 아침에 오지 말라고도 하시더라고요.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한다면서 박 부장은 할 말을 잃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그런 말을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해서 왔어요. 할머니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다. 은행 잔고 증명서, 예금 계좌 내역서, 그리고 증권 계좌 현황 등이 차례로 나왔다. 박 부장이 서류들을 하나씩 보는 순간 눈이 점점 커졌다. 이 금액이 전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총 자산이 수십억 원에 달했다. 박 부장은 지금까지 본 고객 중에서도 최상위급이었다. 고객님,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 은행에 이런 귀한 고객님을. 그런데 말이에요. 할머니가 박 부장의 말을 조용히 끊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왔을 때는 왜 이런 대우를 못 받았을까요? 박 부장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때도 저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할머니의 조용한 말이 VIP실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박 부장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밖에서는 직원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다. 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곧 자신들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을. VIP실 밖에서는 직원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30분이면 끝날 상담이 벌써 1시간째 계속되고 있었다. 대체 안에서 뭘 하고 계신 거야? 김대리가 불안해하며 중얼거렸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계속 났다. 혹시 우리 일 다 들키신 거 아냐? 이주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에이, 설마. 그냥 VIP 상품 소개하고 계시겠지. 최 과장이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얼굴도 창백했다. 그래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냐? 다른 직원도 불안해했다. 그때 VIP실 문이 열렸다. 박 부장이 순자 할머니와 함께 나왔다. 박 부장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평소의 권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극도로 공손한 태도였다. 고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고맙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할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박 부장이 직원들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박 부장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튀고 있었다. 김대리, 최 과장, 이주현, 내 사무실로 와. 박 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마치 얼음장 같았다. 할머니가 은행을 나간 후 박 부장 사무실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이게 뭐야? 이게. 박 부장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우리 은행 최상위 고객을 무시하고 쫓아냈다고? 저희가 몰랐습니다. 김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몰랐다고? 몰랐으면 다야? 박 부장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이 할머니가 우리 지점 전체 예금의 30%를 차지하는 고객이야. 김대리와 최 과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30%요? 강남 상가 건물 세 채에 각종 예금과 투자까지 합치면 총 자산이 50억이 넘어. 이주현이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리고 알고 있나? 이분이 우리 은행 주식도 상당히 보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식까지요? 그래. 개인 주주로는 상위권에 속해. 직원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런 분을 어떻게 대했냐고.
박 부장이 김 대리를 똑바로 쳐다봤다. 5만 원으로 뭘 하겠냐고, 아침에 오지 말라고,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한다고. 김 대리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리고 최 과장, 네, 동정심 부리지 말라고, 저런 분들은 다 똑같다고. 최 과장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지금 본점에서 난리가 났어. 이런 VIP 고객을 놓쳤다고. 박 부장이 계속 고함을 질렀다. 부장님,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긴. 당장 사과드리러 가야지. 네, 알겠습니다. 한편 은행을 나선 순자 할머니는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박 부장에게서 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뵐 수 있을까요? 박 부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내일 아침에 박스 주우러 가야 하는데. 아, 그럼 오후는 어떠세요? 제가 직접 모시러 가겠습니다. 글쎄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네.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끄는 할머니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다. 이제 시작이구나.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어김없이 은행 앞에 나타났다. 여전히 낡은 옷차림에 손수레를 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아, 고객님, 안녕하세요. 김 대리가 황급히 달려나와 인사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보기 싫어했던 할머니를 보자마자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다. 괜찮아요. 할머니가 박스를 하나 들어 올렸다.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 대리가 급하게 박스를 받으려고 했다. 됐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정말 괜찮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나와 인사를 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도와드릴 일 없으세요? 하지만 할머니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다. 괜찮다고 했어요. 직원들은 당황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하게 대응하던 할머니가 갑자기 차갑게 변한 것이다. 최 과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고객님, 혹시 저희가 뭔가 실수요? 할머니가 최 과장을 똑바로 쳐다봤다. 지난주에 하신 말씀들 기억나세요? 최 과장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때는 저희가 몰랐습니다. 아, 그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무시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할머니의 질문에 최 과장은 말문이 막혔다.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하나둘씩 쳐다보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한 것이다. 저분들 뭔 얘기하는 거지? 할머니가 뭔가 화가 나신 것 같은데.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박 부장이 급하게 나타났다. 무슨 일입니까?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부장님, 저 지난주에 여기 와서 계좌 개설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그때 여기 직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박 부장은 이미 어제 직원들로부터 모든 상황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고객님, 5만 원으로 뭘 하겠냐고
이런 소액 계좌는 은행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어요.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침에 오지 말라고 했죠.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한다고. 정말요? 그런 말을 했다고요? 한 고객이 놀라며 물었다. 그때 한 고객이 저를 보고 거지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 직원들은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마치 제가 문제인 것처럼. 김 대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박 부장도 당황했다. 상황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서 다른 고객들까지 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죄송한 이유가 뭔가요? 할머니의 질문이 로비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다. 할머니의 질문에 박 부장은 당황한 채로 서 있었고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모두 이 상황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때 박 부장이 급하게 입을 열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다는 거죠? 할머니가 차분하게 물었다. 저희가 고객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그럼 지금은 제대로 모시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박 부장이 말문이 막혔다. 그때 로비에 있던 한 고객이 끼어들었다. 실례합니다만 무슨 일인가요? 50대로 보이는 신사복 차림의 남성이었다. 저분이 지난주에 오셨을 때 직원들이 차별 대우를 했대요. 다른 고객이 설명했다. 차별 대우요? 네, 5만 원 가지고 왔다고 계좌 개설을 거절했다는군요. 고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그건 좀 심하네요.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고객인데 여론이 할머니 편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그 순간 순자 할머니가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다른 은행 통장이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할머니가 통장을 들어 보였다. 박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다른 은행 통장이에요. 어제 가서 만들었어요. 고객님, 5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면서 이 은행만 이용하고 싶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저 같은 사람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김 대리가 급하게 말했다. 그게 아니라고요? 할머니가 김 대리를 똑바로 봤다. 그럼 지난주에 저한테 한 말들은 뭐였나요? 김 대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잘못된 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다는 거예요. 할머니의 말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로비에 정적이 흘렀다. 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다. 만약 제가 정말 가난한 할머니였다면 그렇게 대해도 됐을까요? 아니요. 박 부장이 작게 대답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나요? 박 부장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때 한 고객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그러자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뭐가 중요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죠. 고객들의 지지가 이어졌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잠시 감동했다. 하지만 곧 표정을 다잡았다. 저는 어제 다른 은행에서 정말 좋은 대우를 받았어요.
그 직원분은 제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정중하게 대해주셨어요. 박 부장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거기서는 저를 사람으로 봐주더라고요. 돈이 아니라, 고객님, 그래서 결정했어요. 할머니가 다시 다른 은행 통장을 들어 보였다. 제 모든 자산을 그 은행으로 옮기기로. 이 말에 박 부장이 깜짝 놀라 일어섰다. 고객님, 잠깐만요.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박 부장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다. 하지만 손자 할머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기회요? 할머니가 박 부장을 쳐다봤다. 지난주에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죠.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최 과장도 급하게 나섰다. 이제 와서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할머니의 냉정한 반응에 직원들은 절망했다. 그때 로비에 있던 고객 중 한 명이 말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도 그때 봤는데 정말 심했어요. 맞아요. 저런 대우는 아니죠. 고객들의 여론이 완전히 할머니 편으로 기울었다.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김대리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진심이요? 할머니가 비웃듯 말했다. 지금 진심으로 사과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언제 깨달았나요? 제가 VIP 고객이라는 걸 안 어제부터요? 김대리는 할 말을 잃었다. 만약 제가 정말 가난한 할머니로 남아 있었다면 지금도 이렇게 사과했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존경과 지지가 담겨 있었다. 여러분은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군요.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다. 진짜 문제가 뭔지. 고객님, 문제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또렷해졌다. 큰 고객을 놓쳤다고 후회하는 그 마음가짐이 문제예요. 직원들은 할 말을 잃었다. 지금도 여러분은 저를 돈으로만 보고 있어요. 사람으로는 안 보고. 할머니가 핸드백을 들고 일어섰다. 그런 마음으로는 진짜 변화는 불가능해요. 고객님, 정말 마지막 기회요? 할머니가 박 부장을 바라봤다. 마지막 기회는 지난주에 끝났어요. 그 말을 남기고 할머니가 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고객님, 김대리가 급하게 뒤쫓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돌아보지 않았다. 은행 문을 나서면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혹시 정말로 변하고 싶다면 다음에 저 같은 할머니가 오셨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는 은행을 떠났다. 로비에 남은 사람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저런 분이 진짜 어른이죠. 고객들의 칭찬이 이어졌지만 직원들에게는 더 큰 상처였다. 작고 초라해 보였던 할머니가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하고 위험 있어 보였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을. 할머니가 은행을 떠난 후 로비는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직원들은 멍하니 서 있었고 고객들은 여전히 수군거리고 있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네요.
저런 분이 진짜 어른이죠. 고객들의 칭찬이 이어졌지만 직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칭찬이었다. 박 부장이 깊은 한숨을 쉬며 사무실로 돌아갔다. 뒤따라온 직원들의 표정은 모두 암울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박 부장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부장님, 혹시 본점에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주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보고는 무슨, 이런 걸 어떻게 보고해? 박 부장이 머리를 감싸쥐었다. 우리 지점 최고 VIP 고객을 완전히 잃었다고? 게다가 차별 때문에 김 대리가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정말 돌아오실까요? 최 과장이 희망적인 어조로 물었다. 글쎄, 아까 표정 봤어? 완전히 실망하신 것 같던데. 박 부장이 고개를 저었다. 그때 박미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장님, 저는 할머니가 옳다고 생각해요. 뭐? 박 부장이 놀라며 박미영을 쳐다봤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한 거. 미영아, 네가 지금 뭔 소리를. 선배님들, 솔직히 말해보세요. 할머니가 돈이 없었다면 지금도 이렇게 후회했을까요? 박미영의 질문에 모든 직원들이 말을 잃었다. 아마 그냥 까다로운 고객 하나 없어져서 다행이다 하지 않았을까요? 미영아, 김 대리가 날카롭게 말했다. 맞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할머니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고 있어요. 박미영의 말에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그럼 니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최 과장이 물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해야죠. 진짜로. 우리도 반성하고 있잖아. 돈을 잃어서 후회하는 것과 사람을 상처 주어서 미안해하는 건 다른 거예요. 박미영의 말에 모든 직원들이 생각에 잠겼다. 그때 박 부장의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박 부장? 무슨 일이야? 지금 인터넷에 우리 은행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어. 본점 지점장의 목소리였다. 네. 인터넷에요? SNS에 영상이 퍼지고 있다고. 할머니가 은행에서 울면서 하는 얘기가 다 찍혔어. 박 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지금 당장 확인해봐. 전화가 끊어지자 직원들이 급하게 인터넷을 검색했다. 부장님, 진짜 올라와 있어요. 이주현이 화면을 보여주었다. 정말로 할머니가 은행에서 이야기하는 영상이 여러 사이트에 올라와 있었다. 조회수가 벌써 10,000명이 넘었네. 댓글 보세요. 다들 은행을 욕하고 있어요. 김 대리가 댓글창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런 은행은 망해야 한다. 할머니가 너무 불쌍하다. 나도 이 은행 계좌 해지할 거다.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이거 큰일 났네. 박 부장이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때 은행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저기 보세요. 창밖을 보니 기자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기자들이 왜? 아까 영상 때문에 취재하러 온 것 같은데요. 곧 은행 문이 열리며 기자 여러 명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뉴스팀입니다. 할머니 차별 사건에 대해 취재하러 왔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박 부장이 당황하며 나왔다. 저희가
저희가 해명할 기회를. 그럼 카메라 앞에서 정식으로 사과하시겠어요? 그게 박 부장이 머뭇거리는 사이 다른 기자가 물었다. 실제로 할머니를 차별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저희는 차별한 게 아니라. 그럼 뭐죠? 박 부장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사이 로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일부는 취재진이었고, 일부는 구경꾼들이었다. 저도 이 은행 고객인데 정말 실망스럽네요. 한 고객이 말했다. 맞아요. 저도 계좌 해지하려고 왔어요. 다른 고객도 맞장구를 쳤다. 실제로 몇몇 고객들이 계좌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거 정말 큰일 났네. 김 대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때 박 부장의 핸드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본점에서였다. 박 부장, 당장 본점으로 와.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박 부장이 직원들을 돌아봤다. 일단 기자들한테는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해. 그리고 고객들 계좌 해지는 최대한 붙잡아봐. 네. 내가 본점 다녀올 때까지 버텨봐. 박 부장이 급히 나간 후 직원들만 남았다. 이제 정말 어떻게 되는 거지? 이주현이 불안해했다. 모르겠어. 할머니가 돌아오실까? 최 과장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때 박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할머니가 안 돌아오시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할머니 입장이라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든 직원들이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인터넷에서는 은행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었다. 정말 다 끝난 건가? 김 대리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것이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할머니가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약속대로 은행에 나타났다. 어제와 똑같은 낡은 옷차림에 구멍난 운동화. 손에는 5만 원이 든 봉투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몇 명의 기자들이 할머니를 따라왔다. 할머니, 오늘도 이 은행에 오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했다. 은행 안에서는 직원들이 긴장한 채로 기다리고 있었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잔 것이 얼굴에 드러났다. 78년을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지. 할머니는 은행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는데 오늘은 다르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김 대리가 가장 먼저 다가와 90도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최 과장과 다른 직원들도 부자연스럽지만 정중하게 인사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연기를 하고 있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창구로 향했다.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김 대리가 평소와는 180도 다른 친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5만 원 입금하려고요. 네,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김 대리가 과도하게 밝은 표정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가식적으로 보였다. 지난주에는 왜 이렇게 못했을까? 할머니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할머니, 차 한 잔 드릴까요? 최 과장이 다가와 물었다. 아니에요. 그래도 드세요. 저희가 정성스럽게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기자들이 귀를 쫑긋 세웠다. 네, 저희가 진심으로. 진심? 이번에는 확실히 목소리가 커졌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봤다. 할머니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진심이라고? 지금 와서? 지난주에 그 진심은 어디 갔나요?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참았다. 평생 참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지난주에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어디 갔었어요? 그 진심이.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기 시작했다. 김대리가 당황하며 말했다. 할머니, 그때는 저희가 뭐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분노의 눈물이었다. 왜 울고 있지? 울면 안 되는데.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다. 바빴다고요? 몰랐다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를 바라봤다. 기자들은 열심히 촬영하고 있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박 부장이 다가오려 했지만 할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다. 진정하라고요? 78년을 살면서 이런 굴욕을 당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평생 쌓인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소리였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저는 사람이에요. 사람. 할머니가 가슴을 치며 소리쳤다. 기자들이 더욱 가까이 다가와 촬영했다. 돈 많고 적고가 뭐가 중요해요? 나이 들고 가난해 보인다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예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의 외침에 집중했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다.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있었다. 무서워. 하지만 시원하다. 지난주에 저를 이 시간이나 기다리게 했을 때는 어디 갔어요? 그 친절이? 할머니가 김대리를 똑바로 보며 물었다. 제가 5만 원 들고 왔을 때는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어요? 김대리는 카메라 앞에서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해 보세요. 할머니의 외침에 김대리가 깜짝 놀랐다. 이상해.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평생 이렇게 큰 소리 낸 적 없는데. 죄송합니다. 김대리가 작게 중얼거렸다. 죄송하다고요? 지금 와서? 할머니가 비웃듯 말했다. 어제 제가 VIP 고객이라는 걸 알고 나서야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더욱 집중해서 촬영했다. 정적이 흘렀다. 할머니는 갑자기 허탈해졌다. 온 힘을 다해 소리쳤더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 78년을 살았지만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저는요. 할머니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78년을 살면서 늘 고개 숙이고 살았어요.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나이 들고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직원들을 바라봤다. 잘못된 건 제가 아니었다는 걸.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 여러분이 잘못된 거였어요. 로비에 있던 고객 중 한 명이 박수를 쳤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다. 이상하다. 이렇게 당당할 수 있구나. 저는 더 이상 고개 숙이고 살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가 핸드백을 들고 일어섰다. 그리고 여러분도 변해야 해요.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다. 다음에 저 같은 할머니가 오면 똑같이 대하세요. 그게 진짜 사과하는 방법이에요. 할머니가 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좋아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돌아서서 직원들을 봤다. 잊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그 말을 남기고 할머니는 당당하게 은행을 나섰다. 로비에는 한동안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기자들은 연신 촬영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78세 할머니에게 인생 최고의 교훈을 받은 하루였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이 전국에 방송될 것이었다. 할머니는 자식들의 전화를 받으며 복잡한 기분이었다. 이제야 연락이 오는구나.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았다. 이것도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 그 사이 은행에서는 더 큰 문제가 터졌다. 부장님, 큰일 났어요. 김대리가 황급히 뛰어왔다. 또 뭔데? 할머니께서 변호사와 함께 정식으로 고발하신대요. 뭐? 그리고 할머니가 언론사와 인터뷰하기로 하셨답니다. 박 부장이 완전히 절망했다. 인터뷰까지? 네, 오늘 저녁 뉴스에 나온대요. 이거 정말 끝났구나. 그때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부장님, 시민단체에서도 연대 성명을 발표했어요. 시민단체까지? 네, 고객 차별 근절을 위한 시민연대라고 해서 성명서를 냈어요. 이주현이 화면을 보여주었다. 모든 고객은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금융기관의 차별적 관행을 규탄한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성명서의 내용이었다. 이제 정말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거네. 최 과장이 한숨을 쉬었다. 그때 박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선배님들, 저 할머니한테 전화드려 볼까요? 뭐, 직접 사과드리면 어떨까요? 진심으로. 지금 상황에 전화를 받아주실까? 김대리가 의구심을 표했다. 해볼 만한 일이잖아요. 이대로 가면 정말 끝나는 거잖아요. 박미영의 말에 모든 직원들이 생각에 잠겼다. 연락처는 어떻게 알지? 저한테 있어요. 박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한테? 언제? 지난주에 할머니가 나가실 때 제가 따라가서 연락처를 받았어요. 모든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박미영을 쳐다봤다. 왜?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 부장이 급하게 말했다. 그럼 당장 전화해봐. 네. 박미영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 은행 직원 박미영이에요. 아, 미영 씨군요.
무슨 일인가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할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혹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수는 없을까요? 기회요? 네.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 미영 씨는 그때도 저를 도우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끝까지 못 도와드렸잖아요. 그래도 마음은 고마웠어요. 박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머니, 정말 한 번만 더 기회를. 미영 씨, 네,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의 말에 박미영은 절망했다. 하지만 당신들이 변하는 걸 보고 싶긴 하네요. 진짜로. 그럼, 하지만 나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있어요. 다른 계획이요? 내 이 일을 끝까지 갈 거예요. 박미영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할머니,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다. 박미영이 전화를 끊자 모든 직원들이 결과를 기다렸다. 뭐래? 안 되겠어요. 이미 늦었다고. 그럼 정말 끝인 거야? 그때 한 직원이 뛰어왔다. 부장님, 밖에 취재진이 더 몰려왔어요. 창밖을 보니 정말로 각종 방송사 취재진들이 몰려와 있었다. 그리고 시민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은행 앞에는 할머니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할머니를 지지합니다. 은행의 차별을 규탄합니다. 구호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이거 완전히 사회적 이슈가 됐네. 박 부장이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국정감사를 담당하는 국회의원실에서였다. 안녕하세요. 국회 정무위원회입니다. 네. 이번 사건을 국정감사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부장이 완전히 주저앉았다. 국정감사까지. 직원들의 얼굴이 모두 절망으로 물들었다. 한편 할머니는 집에서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다. 할머니, 준비가 다 됐습니다. 고마워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네, 그렇게 해요. 할머니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고, 인터넷에서는 은행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할머니의 눈에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된 것인지 은행 직원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저녁 뉴스에서 할머니의 인터뷰가 방송되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차별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할머니의 인터뷰가 방송되자 더 많은 시민들의 지지가 몰렸다. 은행은 완전히 수세에 몰렸고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도 할머니 계획의 일부에 불과했다. 진짜는 이제부터였다. 이틀 후 순자 할머니는 다시 은행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깔끔한 옷차림의 단정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변호사 한 명이 함께였다. 은행 앞에는 여전히 시민들과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할머니가 나타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할머니, 응원합니다. 끝까지 싸우세요.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은행 안으로 들어갔다. 직원들이 할머니를 보자마자 일제히 일어났다. 며칠간의 고통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박미영이 가장 먼저 다가가 인사했다. 네, 미영 씨. 할머니가 따뜻하게 대답했다. 박 부장이 급하게 나왔다. 고객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박 부장이 90도로 허리를 굽혔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일어나세요. 고객님, 일어나라고 했어요. 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다. 지난 며칠 동안 많이 힘드셨죠? 할머니의 예상치 못한 말에 직원들이 놀랐다. 저희가 잘못해놓고 사람이면 실수할 수 있어요. 할머니의 말에 박 부장의 눈에 희망이 보였다. 그럼 혹시,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네,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바뀌느냐가 중요하죠.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봤다. 기자들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지난 며칠 동안 여러분을 지켜봤어요. 지켜봤다고요? 네.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말 반성하는지. 직원들이 긴장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박 부장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정말요? 박 부장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여러분이 정말 변했는지 지켜보겠어요. 할머니가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냈다. 제 변호사 연락처예요. 명함을 받아든 박 부장의 손이 떨렸다. 6개월 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 부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기자들이 이 장면을 열심히 촬영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할머니의 말에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제가 원래 하려던 일을 하겠어요. 네. 할머니가 작은 봉투를 꺼냈다. 5만 원 입금하려고 왔어요. 아, 네.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김대리가 극진히 업무를 처리했다. 할머니,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고마워요. 하지만 다른 고객들도 계시니까 그냥 할게요. 할머니의 배려에 직원들이 감동했다. 업무를 마친 후 할머니가 일어섰다. 그럼 6개월 후에 다시 뵙겠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박미영이 진심으로 인사했다. 미영 씨는 처음부터 마음이 좋았어요.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마세요. 네, 할머니. 절대 잊지 않겠어요. 할머니가 은행을 나서려는 순간 뒤돌아서 말했다. 참, 여러분. 네. 진짜 변화는 누가 보고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무도 안 볼 때도 똑같이 해야 진짜예요. 그 말을 남기고 할머니는 조용히 은행을 나섰다. 밖에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다. 할머니, 용서해 주신 이유가 뭔가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정말 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글쎄요. 지켜봐야죠. 그 웃음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은행 안에서는 직원들이 서로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기회를 주신다니. 이번엔 정말 달라져야 해. 6개월. 충분해. 진짜 변한 모습 보여드리자. 박 부장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모든 직원들 들어봐. 네. 앞으로 6개월 동안 정말 완전히 달라져야 해. 네, 알겠습니다. 특히 고객 대응에서 절대 차별하면 안 돼. 네. 직원들의 대답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할머니의 진짜 계획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방금 전 그 자비로운 미소 뒤에 숨겨진 치밀한 복수 계획을. 6개월이라는 시간은 할머니가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였다. 며칠 후 언론에서는 할머니의 관용을 칭찬하는 기사들이 나왔다. 78세 할머니의 숭고한 용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준 할머니, 은행에 2번째 기회를 준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집에서 그 기사들을 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리고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놓여 있었다. 그 파일에는 지난 6개월 동안 준비한 모든 증거들이 들어 있었다. 녹음 파일, 영상 자료, 내부 증언서, 그리고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였다. 3개월 후 할머니는 약속대로 다시 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변호사 2명과 함께였고 표정이 사뭇 달랐다. 할머니, 오셨군요. 박 부장이 밝게 맞이했다. 지난 3개월 동안 은행의 서비스는 확실히 좋아져 있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담담하게 인사했다.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요. 네,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할게요. 할머니가 로비 한가운데 섰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녹음기였다. 이게 뭔지 아세요?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할머니, 그게, 네,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할머니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할머니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소액 계좌는 은행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김대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최 과장의 목소리였다. 아침에 오시면 안 됩니다.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하거든요. 녹음이 계속되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할머니가 핸드폰 화면을 들어 보였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직원들이 할머니를 무시하며 수군거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건 언제 찍으신 거예요? 박 부장이 경악하며 물었다. 처음 왔던 날부터요. 혹시 몰라서 미리 준비했거든요. 기자들이 더욱 집중해서 들었다. 사실 저는 이런 일을 당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일부러 오신 거예요? 김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요. 할머니의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을 철저히 준비했어요. 6개월 전부터요. 6개월 전부터요? 네. 이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들의 고객 차별 문제를
고발하기 위해서요. 박 부장이 주저앉을 뻔했다. 고객님,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저는 이런 차별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핸드백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다른 고객들의 증언서예요. 저처럼 차별을 당한 사람들의 서류 뭉치는 상당히 두꺼웠다. 이 중에는 장애인 고객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도 있어요. 모두 금융기관에서 차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직원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은행 내부 직원의 증언서요. 내부 직원이요? 박 부장이 놀라며 물었다. 박미영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네. 이 은행의 차별적 관행을 양심적으로 고발한 직원이 있어요.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박미영에게 쏠렸다. 미영 씨가 제공한 내부 자료들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변호사가 나서서 말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와 함께 법정 소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잠깐만요. 박 부장이 급하게 말했다. 저번에 용서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언제 용서한다고 했나요? 할머니가 되물었다. 6개월 동안 지켜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켜본다고 했어요. 용서한다고는 안 했죠. 박 부장이 할머니의 말을 되새겨보니 정말 그랬다. 그럼 아까 그 모든 게 연기였어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여러분이 진짜로 반성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큰 고객이라서 무서워하는 건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한 기자가 물었다. 실망스러웠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여전히 저를 큰 고객으로만 보고 있더라고요. 사람으로는 안 보고. 그게 아니에요. 김 대리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그럼 왜 3개월 동안 제가 5만 원씩 입금할 때마다 VIP 대우를 해주셨어요? 할머니의 지적에 김 대리는 할 말을 잃었다. 제가 다른 은행 계좌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도 왜 그렇게 아쉬워하셨죠? 여러분은 아직도 모르고 계세요. 진짜 문제가 뭔지. 할머니가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문제는 차별 자체가 아니에요.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이에요. 저희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게 나쁘다는 걸 아직도 모르고 계세요. 단지 큰 고객을 무시해서 손해를 봤다고만 생각하죠.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머니의 말이 정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갈 거예요. 할머니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차별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싶어요. 고객님, 더 이상 고객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의 고객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고발하는 시민이에요. 그 순간 은행 밖에서 소음이 들렸다. 금융감독원 조사관들이 도착한 것이었다. 조사관들이 오셨네요. 할머니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박 부장과 직원들의 얼굴에 절망이 드리워졌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로비를 둘러보았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의 가치는 통장 잔고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변화는 누가 보고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볼 때도 똑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할머니는 조사관들을 맞으러 나갔다. 뒤에 남은 직원들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결국 78세 할머니 한 분에게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머니의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준비 앞에서 그들은 무력할 뿐이었다. 6개월 후 새벽 6시 여전히 거리가 조용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순자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은행 앞을 지나갔다. 여전히 박스를 줍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랐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은행 청소부 아저씨가 밝게 인사했다.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습관이라 그래요. 아침 공기가 좋아서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예전처럼 어색하거나 무시당하는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 은행 안에서는 새로운 직원들이 업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 부장과 김 대리, 최 과장은 모두 다른 지점으로 발령났다. 징계는 받았지만 해고까지는 아니었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사람은 변할 수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새로 부임한 이 부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아침 교육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모든 고객을 똑같이 대해야 합니다. 네, 부장님. 직원들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특히 어르신들이나 소외계층 고객들에게는 더욱 세심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서 절대 차별하지 말아야 해요. 박미영도 새로운 과장으로 승진해서 고객 서비스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할머니 사건 이후 그녀의 용기와 양심이 인정받은 결과였다. 과장님, 오늘도 할머니 오시나요? 신입사원이 정중하게 물었다. 응, 매주 화요일마다 오셔. 작은 용돈 입금하시러. 진짜 5만 원씩만 입금하시는 거예요? 응, 그게 할머니 방식이야. 평범한 고객으로 대해달라고 하셨거든. 할머니는 약속대로 이 은행에 작은 계좌를 하나 만들었다. 매주 폐지 수거로 번 돈 중 일부를 저축하러 왔다. 그리고 은행 직원들이 정말 변했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오전 10시쯤 할머니가 은행에 들어섰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박미영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네, 미영 씨. 잘 지내고 있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가 창구로 향하자 다른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들의 인사는 진심이었다. 의무적이거나 과도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존중이었다. 오늘은 7만 원 입금할게요. 할머니가 창구 직원에게 말했다. 네, 감사합니다. 통장 드릴게요.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7만 원이든 7억 원이든 똑같은 태도였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업무를 마친 후 할머니가 은행을 나서려 할 때 이 부장이 나타났다. 할머니,
오늘도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저희를 지켜봐 주셔서요. 긴장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 대하듯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은행에 들어왔다. 작업복을 입고 있어서 막 일터에서 온 것 같았다. 실례합니다. 계좌 개설하고 싶은데요. 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직원이 즉시 친절하게 안내했다. 초기 입금은 얼마로 하시겠어요? 10만 원이요. 네,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로 변한 것 같았다. 할머니가 은행을 나서자 거리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할머니는 이제 이 동네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박수를 줍고 검소하게 살았다. 할머니,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박미영이 뛰어오고 있었다. 뭐예요? 이거 깜빡하고 안 드렸어요. 박미영이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이자예요. 이번 달 이자. 아, 고마워요. 할머니가 봉투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세상을 바꾸셨잖아요. 내가 뭘 했다고 그냥 할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용기가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을 뿐이죠. 할머니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미영 씨. 네. 미영 씨도 계속 그 마음 가져가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마음. 네, 할머니.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지켜봐야 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손술에 바퀴가 대굴대굴 굴러가는 소리가 평화로웠다. 그때 골목 모퉁이를 돌다가 한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계단 앞에서 난처해하는 모습을 봤다. 할머니는 손수레를 멈추고 다가갔다. 도와드릴까요? 젊은 엄마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보자 반가워했다. 아,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가 유모차를 들어서 계단을 올려주었다. 고마워요, 할머니. 뉴스에서 봤어요. 뉴스는 무슨, 진짜 멋있으셨어요. 젊은 엄마가 진심으로 말했다. 할머니는 쑥스러워하며 손을 흔들었다. 이런 게 뭐가 멋있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할머니가 유모차 안의 아기를 내려다봤다. 아기가 할머니를 보고 방긋 웃었다. 참 예쁘네. 할머니 덕분에 우리 아이가 자랄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젊은 엄마의 말에 할머니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래,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할머니가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다. 오늘따라 발걸음이 더 가벼웠다. 그때 하늘에서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금세 그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걸어가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 속으로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삶 속으로. 그 뒷모습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살아온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멀리서 은행이 보였다.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섬기겠습니다. 할머니는 그 현수막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갈 것이었다. 할머니는 계속 걸어갔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78세의 늦은 나이에 시작한 변화였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 세상을 바꾸는데 나이는 상관없다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메시지는 계속 이어질 것이었다. 78세 할머니가 던진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울렸습니다. 사람을 돈으로만 봐도 되나요? 우리는 매일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며 삽니다. 나이, 외모, 옷차림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재단하죠. 가난해 보인다고,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런 차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런 시선 자체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7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던 분이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 용기가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꿨듯이 우리도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차별들에 맞서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살아온 삶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본 여러분도 내일부터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 성숙한 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